자, 이번 시간은 전세권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전세권하고 지상권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 되죠. 그래서 기본 틀 보게 되면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종류 얘기부터 볼까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지상권이 소멸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갱신 청구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바로 지상권이 끝났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대응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상권 얘기. 한편 이 전세권은요, 중심축이 건물 전세권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어차피 토지권은 전세권하고 토지권은 지상권은 그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건물 전세권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나중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 가지고 있고요.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 물권으로 전환돼서 경매 청구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한편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뭐야?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인데, 자, 앞에서 우리 지상권 설정계약 설정등기, 지역권 설정계약 설정등기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전세권은요, 자, 전세권 설정계약 설정등기 외 출제 포인트 전세금의 지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있어도 다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출제 포인트,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꼭 현금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3개, 이 페이지에서 3개 포인트, 두 번째 이 포인트가 전세금의 지급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농경지를 대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등기법에서 무효인 등기,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 사유, 이거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자, 요거 보기 앞서서 우리 민법 187조라고 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등기 안 해도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될 테고, 공용 징수 수용 개시일이라고 되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되게 되면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고,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된 걸 완납한 때 그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다 치고, 자, 우리 지상권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법정 지상권 두 개 있었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인데, 공통점은 바로 등기 없어도 다 이 법정 지상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했었죠? 바로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는 혹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특약은 무효가 돼서 당연히 특약이 있더라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 지상권 얘기는 등기 없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어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키워드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 등기 없어도 어떻다? 건물 전세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요건,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이게 이제 전세권 끝내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법정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조금 이따 바로 연결해서 볼 것이,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전세권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각 6개월 지났을 때 그 소멸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 등기 없어도 어떻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으면 건물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건물 전세권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금의 교부라는 요건을 충족해서 성립했을 겁니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건물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법정 갱신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어? 이렇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이긴 물권적 청구로서 누구한테? 바로 이 을이라는 건물 전세권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됐었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인 을이라는 사람은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우리 지상권 할 때 가장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 또는 약정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가 약정 지상권 또는 법정 지상권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여기서도 동일한 논리 구조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전세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이때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전세권은 어떻다?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겠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출제 이슈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소멸이라는 개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전세권 소멸 사유 해서 시험에 안 나올까? 목적 부동산이 멸실된다. 또 공용징수, 수용 등이 있게 된다.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중복적인 문제죠.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담보물권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 등이 있으면 어떻다? 물리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멸실이라 부르고요. 법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용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징수, 수용과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법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상지 두 개를 제외하고 등기 소의 등기관은 나머지 등기를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하게 된다. 이유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다 말소를 한다. 해서 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용 징수가 있으면 전세권은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냥 던져주는 질문이야.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용익 물권이다 보니까 존속기간 만료되거나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전세권 역시 다 소멸하게 된다. 그다지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우선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나오게 되면 항상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 먼저 있고 나서 전세권이 있게 되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니까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혼동 거의 안 나오죠. 혼동 얘기는 자 바로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 설정 등기 외 중간에 전세금의 교부 등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다른 권리가 없다고 했을 때 혼동으로 다 뒤에 있는 권리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제일 뒤에 한번 논의를 할 텐데 혼동이 뭐라고 써? 뒤나 밑에 꼬리가 없을 때 자 이 권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답이 되지 않아. 여기서 출제 그나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소멸 통고 얘기, 소멸 청구 얘기 나오는데 소멸 청구는 지상권에서 소멸 청구가 겁나 중요했었죠. 2년분 치료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부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형성권이라고 그래서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 자체로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근데 합쳐서 2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상권에 소멸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게 되면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게 이제 지상권 소멸 청구 겁나 중요했던 두 가지. 여기서는 이제 소멸 청구라고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전세권이라는 것은 그 전세 목적물을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를 들 때 이런 식이야. 아파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근데 밤에 나가서 보니까 편의점 항상 문을 닫아. 그래서 야간 편의점에서 아파트에다가 야간 편의점을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자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근데 안 중요하다고 나중에 유치권의 소멸 청구라고 해서 선관 의무를 위배하거나 불법적인 사용 등을 하게 되면 유치권의 소멸을 채무자가 청구할 수 있다. 차라리 그게 더 중요하고요. 전세권에서 소멸 청구는 거의 의미가 없죠. 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전세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상이라고 하는 게 목적하고요. 목적 빠지는거나 범위하고 전세금이라는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상이 된다.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상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는 애초에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바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자, 소멸 청구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소멸 통고라고 해서 아까 설명했었죠?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뭘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러면 각 6개월 지났을 때 다 소멸 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나중에 임대차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외워서 6, 6에 6, 1에 x에 3이라고 했어요. x는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위 이제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등이 있을 때 이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해지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의 효력 관련해서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 하나 나와 있는데 다시 그림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지상권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전세권. 이때 전세권은 뭘 얘기하냐면 건물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 그래서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공통적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전세권은 당연히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 당연히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그걸 안 물어본다고 지상권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물어보면 족한 거지 굳이 토지 전세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논할 실력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민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제가 설명드린 영역들은 딱 시험에 나올 것들 야매로 자 그것만 딱딱 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지금 이제 전세권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볼 거 없어요. 그냥 이것도 나중에 임대차 할 때 논의가 되죠. 지상권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 건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다시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 임대차 가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 플러스 필요비 상환 청구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도 임차인에게는 인정이 된다. 다만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할 때 비교할 주제 동시행 얘기 간단하게 듣고 버리십니다. 이건 사실은 주임법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될 텐데 상임법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 뒤에 계약법 파트 가서 공부 아마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피, 배, 임 들어가면 어떻다? 동시행위항명권 주장할 수 없다. 자,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 또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라는 것은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지 어떻다? 저당권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뭐라고요? 동시행위항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배당금 반환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의무가 발생한다. 마지막 임대차에서 주임법에서 다루는 개념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피, 배, 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동시이행의 항명권 인정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될 것이고 전세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바로 전세금 등을 어떻다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명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매 청구 관련해서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저당권자 도랑갚은 뭐라고 써 있다?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주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게 하나 있었고 지금 뭔 얘기 했었죠? 제가 갑자기 딴 얘기 생각을 해 들었어. 지금 방금 했던 얘기 뭐죠? 이제 예? 지금 이제 다시
갑자기 일단 주임법을 헷갈려 버렸어요.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전세금에 반환하고요, 전세 목적물의 반환이란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갑시다. 저당권 얘기가 되었구나. 저당권자는요,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려면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자는요, 전세권 설정자가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먼저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저당권에서는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고, 전세권자는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돼.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전세권 설정해서 사용하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랑 문제가 되냐면, 주임법 상임법에서요, 어떤 확정 판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판결이 있게 되면은 임차인은 그 집에서 안 나가고도 어떻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전세권자 입장에서 경매 청구를 하려면 목적물을 어떻다? 먼저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할 때 조금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건 좋아요.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먼저 목적물 자체를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먼저 반환을 해야지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 즉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채무를 이행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요걸 시비를 걸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렇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좀 어렵게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용익물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상린관계,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게 된다. 우리가 상린관계가 주의 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가지뿌리의 제거, 이격 건축, 이런 것들이 우리한 주연 이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간에 한쪽에서 담장 설치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비용 얘기 나올 때 설반, 측비라고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해야 되고,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담장 설치 청구권. 이격 건축 관련해서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격 건축 규정을 위반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게 발견되면 공사 중지, 변경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1년 이상 경과되면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지뿌리의 제거라고 해서, 가지 제거라고 하는 것은, 가지 제거는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들어주지 않으면 제거를 할 수 있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상린관계. 그래서 전세권자도 바로 사용수익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유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되는, 중요치 않아요. 지상권도 당연히 따로 얘기 안 해도 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전세권, 어렵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나중에 이제 건물 저당권이란 거,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이제 주연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두 번째 건물 저당권이라는 것은 임차권, 지상권에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전세과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압류가 있고 나서는 그 차임채권에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해서, 거의 미쳐버릴 상황이네. 아주 깔끔해요. 아직 저당권 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상관없고요. 자, 이건 그렇게 출제될 이 자체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전세권에서 한 문제 구성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X 건물이라고 전제했을 때,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바로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토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지상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렸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갑은 지상권자이고 건물에
돼서 소유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의 건물을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 등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럼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지상권 혹은 임차권이라면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향유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어떻다?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근거에서 건물이 신축이 되고 거기다가 건물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 우리 시험에서는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걸 가지고 한참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뭐 깊이 갈 거 없어. 다시 합시다. 자, 우리가 소유권이 긴 물권적 청권 진짜 위로다 다 외우겠습니다. 그냥 맨날 같은 얘기를 중얼중얼. 다시 한번 갑시다. 소유권이 긴 물권적 청권,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토지 인도 청구 같은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내 토지에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럼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거 방해 제거 청구. 그 불법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할 수 있었고요. 대신 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무효인 등기 등이 있으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 지금 이제 철거 청구, 퇴거 청구,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청구. 그 외 방해 예방 청구권 등 있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는 지역권에서 출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응용 들어가면 저당권자에게도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다 인정되게 됩니다. 전세권자에게는 다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깊이 볼 것도 없고 전세권자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지역권은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지만 전세권, 지상권은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 한번 답이 됐던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를 거의 숙달이 되셔야 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도 계속 응용해서 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공식이 알매 모수 좀 없어 보여서 알면 매도인 모르면 수탁자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제 실제 문제와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부매 모수, 부매 경수 이렇게 갔었죠. 부탁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게 삼자간 등기 명시되고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것이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경매 그러면 계약 명신탁 매도인 선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매 등에 있어서는 바로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자 다시 부매 경수 부탁하면 매도인, 경매 나오면 어떻다? 수탁자.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문제 보셨지만은 그거 부탁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할 짬이 없어. 정신없이 부탁 나오면 무조건 매도인이 소유자. 경매 나오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 그렇게 외워서 뭐 하냐고.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소유자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로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자체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명법 할 때도 이슈가 되고 지역권 할 때도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 할 때도 물권적 청구권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권, 전세권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지상권은 아무 제약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즉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지상권의 마음이다.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전세권도 당연히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이 지역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트로 갈게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시험 지문 중에 전세권 이런 거 나오면 전세권에다 한 번 더 전세권을 설정한 케이스인데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그렇게 길게 설명드리는데 실제
전체 전세권에서 1년에 한 문제밖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권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양이 작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대신 전세권 파트는요, 그냥 큰 그림 정도 기억하시면 거의 다 소화할 수 있게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이거지. 자, 우리 앞에서 지상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 쟁점이 2년간 지료 체납하게 되면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도 굳이 출제한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 얘기인즉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건물 전세권을 설정을 한 상태다. 이 전세권자 을은 병에게 돈을 빌리고 얻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병에게 어떻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줬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해서 이 전세권을 경매 물법정에서 팔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고 싶은 사람은 을의 전세권을 낙찰받아서 뭘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경매를 붙이는 건 의미가 있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용익물권적 권한이 없는 상태, 단순히 도움받을 권리인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당연히 실행할 수 없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이 담보 물권으로서의 자, 전세권을 경매에 붙여버리면 낙찰받은 사람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사용수익 할 수 없고 그냥 돈 받을 권리를 돈 내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저당권은 다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 만약에 이 지상권이 2년분 지료 체납에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 소멸 청구가 있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다?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위치처럼 보이지만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자,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단독 건물에 대해서 자, 요렇게 지금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할 때 볼 텐데 용익권이라는 것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이라는 것은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어요. 자, 단독주택에서 방 하나를 전세로 해서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이 없다고 했을 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에 붙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연히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 사람은 그 환가 대금,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목록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전세권 등의 소멸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하고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 상당히 내용들이 많아요. 골고루 출제가 되면 잠시 끊었다가 전세권 문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